안녕하세요. 대소중학교 학생들 미술 시간이에요. 우리가 방학 전에는 매주 이제 학교에 등교하는 걸로 안내가 되었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더 위험해지고 있는 시기라서 우리 학생들을 못 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게 됐어요. 우리 2학년 친구들 선생님이랑 미술 마지막 시간 했을 때 강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수업 시험에 대한 이야기,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소리를 켜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보아서 성적 부분에서 선생님이 매우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만큼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지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이 온라인 수업에 이어져서 학교 등교 수업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이 강의를 1학기 때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들어야 한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선생님은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어요. 잘 들었던 친구들도 매우 많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앞에 화면에 수행평가 안내, 과제를 안내한다라는 공지와 소리를 반드시 켜서 강의를 듣는 거에 대한 안내도 같이 했어요. 보고만 하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꼭 소리를 켜서 선생님 목소리를 다 듣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듣고 강의를 다 듣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교과서에 대해 나오는 수업을 조금 해볼 텐데 우리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오늘 수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수업은 우리가 1학기 동안은 서양미술사를 배웠어요. 들었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인상주의까지, 그래서 신인상주의의 그 전묘화까지 배웠었던 거를 기억을 할 텐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상문을 많이 썼던 거를 이제 기억하면 될 텐데, 이번에 2학기 때는 한국의 미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 조금 어렵지 않은 부분들, 실기와 함께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한국 미술 중에 한국 조형사를 배우도록 할 건데요. 자, 조형사는 미술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도 포함이 조형에 들어가 있지만 만들어진 공예품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탑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한국 조형사를 배우도록 할 건데 지금 시간에 선생님이 지금 하나 올리는 1차 시라고 할 거거든요. 1차 시에는 고구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역사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지금 차시에는 고구려를 배우고요. 두 번째 차시에는 백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에는 고구려에 대해서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미술과 감상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교과서 페이지랑은 우리 친구들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3챕터의 미술과 감상을 목차에서 찾아서 펼쳐보고 처음에 나오는 우리나라 미술 탐험이라는 이 부분을 배울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미술부터 볼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북방민족과 투쟁하면서 광활한 땅을 개척해온 고구려는 미술에서도 강인하고 용맹한 기상이 잘 나타난다. 특징이 고구려는 강인하고 용맹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무용총, 그 다음에 쌍용총에서, 그 다음에 강서대묘에서 각각 무용도와 인물 풍속도, 사신도, 이러한 풍속도가 잘 나타나서 그 시대상을 잘 엿볼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고구려 풍속도라고 해서 무용총 수렵도라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 밑에 강서대묘 안에서 발견된 현무도 벽화가 있어요. 우리가 고구려 미술에서는 간단하게 이 고분 벽화 부분만 공부해 볼 거예요. 고구려의 특징은 강인하고 용맹하다. 그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고분 벽화이기 때문에 이 고구려에서는 고분 벽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고구려의 고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의 고분은 우리가 인물 풍속도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풍속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당시 인물들이 살고 있는 생활상을 표현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지금 시대의 모습을 풍속도로 나타나면 TV를 보고 있고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고 아니면 선풍기를 틀거나 뭐 핸드폰을 보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그린 게 풍속도일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 고구려의 풍속은 TV가 없었고 선풍기나 에어컨, 핸드폰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그림에, 벽화에서 그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풍속도는 그 당시 인물의 생활상을 나타낸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벽화를 보면, 자, 여기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위의 그림과 요 아래 그림은 한 무덤에서 나타난 벽화예요. 고분 벽화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가장 중앙에 남자가 있고요. 옆에 이 사람 이렇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봤을 때 조금 이거 좀 이상하다 라는 거 느낄 수 있을까요? 가운데 있는 남자가 너무 크고요. 양쪽에 있는 남자가 뒤로 가면서 얼굴이 더 작아지고 몸도 작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있는 인물은 크고 이 인물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거인인가? 그렇지 않죠.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인물이 왕이라든지 아니면 집 주인이라든지 이 무덤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중요한 인물은 크게, 그렇지 않은 인물들은 작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크기를 토대로 그 사람의 위상을 알 수가 있고 주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림 봐도 같은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도 보면 아까 위에 분은 남자고 이거는 여자, 그 부인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가운데 있는 여인은 매우 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인들은 굉장히 작아요. 거리감을 나타낸 것도 있지만 그 역할에 따라서, 인물의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벽화가 안악 사무분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 우리 2학년 친구들 어려워하고 미술 또 재미없다 생각할 것 같아서 이 벽화에서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인물은 크고 그 인물이 주인공일수록 크고 그 시종들이 될수록 더 작게 표현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자, 그리고 총 고분 벽화는 1기, 2기, 3기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봤던 주인들, 그 다음에 부인이 표현된 거는 1기의 벽화라고 한다면 지금은 2기의 벽화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삼실총의 수렵도라고 써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다 이제 쉽게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무용총이라는 고분이 있어요. 왜 무용총이냐? 이거는 무용도가 그려졌기 때문에 무용총이다 라는 거예요. 그 고분의 주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벽화 그림을 보고 고분의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무용총에는 두 가지 중요한 벽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렵도와 하나는 무용도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있는 그림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수렵도만 나오고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무용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삼실총의 수렵도를 볼게요. 수렵도는 한마디로 사냥을 하는 그림이에요. 용맹한 기상이 나타난다. 우리 고구려의 특징이죠. 강인하고 용맹하다. 자, 그것들을 여기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맨 위에 있는 인물을 한번 볼게요. 자, 말의 얼굴 방향과 인물의 얼굴 방향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백마를 타고 있는 이 활을 쏘는 남자는 앞을 보지 않고 말만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만. 그만큼 앞을 보고 말을 타야지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강인하고 용맹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냥을 성공하고 충분히 다치지 않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상이 보여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검은 말을 탄 인물을 한번 볼게요. 그 인물 옆에 호랑이가 있죠. 호랑이를 사냥하고 있는데 호랑이 표정이 잔뜩 겁먹고 있는 표정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구려인의 용맹하고 강인한 기상이 잘 느껴진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고개의 방향이 달라서 사슴을 잡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냥꾼의 모습과 호랑이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런 용맹한 사냥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구려의 특징을, 고구려의 기상을 잘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무용총에 있는 무용도예요. 자, 무용도 보면은 인물들의 여기서 특이한 점을 살펴볼게요. 일단 팔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죠? 요런 모양으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의복이에요. 당시 풍속도기 때문에 의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 시대 때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위에 노란색 옷을 입고 노란색 옷을 입고 있고 주황색 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주황색 치마 같은 옷을 입고 그 옆에는 노란색, 또 위아래 옷 색깔이 또 다르죠? 또 여기도 다르죠? 변화를 주면서 색다른 반복이 이어지면서 미적인 그러한 작품으로 나타낸 거예요. 리듬감이 있다. 우리가 조형률 수학 원리에서 배웠죠. 변화가 있고 이를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 당시에 벽화에서도 미적인 요소를 많이 투영했다, 많이 담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고구려 고분의 1기에서는 주인이 나타나는데 주인은 크고 그 옆에 있는 시종은 작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2기, 지금
수렵도와 무용도에서는 그 고구려의 강한 기상을 수렵도에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무용도에서는 그 당시의 의복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럼 마지막 3기의 벽화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강서대묘라는 그 고분에서 나타난 그 벽화예요. 벽화는 벽에 그려진 거잖아요. 그죠? 벽에 그림을 그렸는데 돌아가신 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무언가 신앙적으로나 무속적으로 이 죽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데려다주고 이 죽은 분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속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덤 주변에다가 이러한 그림을 그렸어요. 무덤 주인을 지켜준다라고 해서 사신인데 사신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벽마다 다른 이러한 상상 속에 있는 동물을 그런 표현을 했는데 현무예요. 현무는 뱀과 거북이가 합쳐진 그러한 상상의 동물인데 현무를 그렸고요. 이거는 현무도예요. 아까 말했던 거북이와 뱀이 섞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청룡이에요. 청룡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는 백호가 그려져 있고요. 남쪽에는 주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구려의 벽화에 대해서 고구려 고분 벽화. 자, 고분은 무덤을 이야기를 해요. 무덤에 그려진 그림, 벽에 그린. 자, 일기는 주인 초상 플러스 부인 초상을 봤어요. 주인은 굉장히 크고 주변의 시종은 점점 작게 그린 게 특징이에요. 부인 초상도 마찬가지였죠. 자, 요게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는 수렵도와 무용도를 봤어요. 우리 아까 무용도 다시 큰 화면으로 보기로 했는데 여기 있어요. 자, 무용도 보면 인물들 모습과 옆에서 이제 같이 나타나는 이 무용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제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고구려의 용맹, 강인함을 볼 수 있었고요. 고구려 풍속 알 수 있었다. 의복, 특히 의복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3기는 사신도예요. 북쪽 현무, 그 다음에 주작, 그 다음에 백호, 청룡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앙적인 것,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에는 요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조형사를 알아봤어요. 주인 초상에서는 어떠한 벽화가 표현되었고, 그 다음에 무용총에서 수렵도와 무용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고구려의 특징적인 것들이 용맹하고 강인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사신도에서는 현무, 주작, 백호, 청룡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신앙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자, 주인 초상이죠. 1기의 벽화예요. 그 다음에 2기의 무용도예요. 무용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려졌는
의복을 어떻게 입었는지 고구려 복식 의복을 알 수 있고 수렵도를 통해서 당시의 기상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은 안 배웠는데 씨름도도 있어요. 자, 그리고 고분벽화 3기에서는 이러한 영혼을 지켜주는 돌아가신 분을 좋은 곳으로 이제 인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이 사신도를 그렸는데 첫 번째는 현무가 있고요. 청룡이 있고 그 다음에 백호가 있어요. 그리고 주작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고구려에서 총 3기의 무덤을 공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백제 조형사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